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8강을 들어갈 거고요. 28강의 내용은 일제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여기도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또 나오는 거 귀신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과정, 그 스텝을 볼 거예요. 6년간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볼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판서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짤막하게 한번 복습을 좀 하자라면 우리는 앞에서 아간파천을 봤어요. 고종 임금이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서 러시아에게 하도 많이 수탈을 당하니까 고종 빨리 돌아오이소 깨어있는 지식인가. 그리고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가 있죠. 독립협회에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왔던 고종 임금 넘나 뻘쭘한 것, 나 이제 황제예요.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고종 황제는요, 이 독립협회와 함께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루머가 돕니다. 어떤 루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한다라는 루머가 퍼지죠. 분노 폭발했던 고종 황제,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역시 다 필요 없다.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라면서 황제권 몰빵의 광무개혁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 광무개혁은 언제 스톱이 나냐? 제가 단 한 번 또 연도를 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1904년에 지금 이제 보게 되는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 광무개혁이 올 스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시기가 언제냐? 넘나 슬프게도 연도가 참 외우기가 좋아요. 딱 1910년. 딱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6년간의 그 스토리를 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뺏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든타임,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독립협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제권 몰빵 광무개혁으로 끝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금 한반도를 놓고요. 러시아와 지금 일본이 한반도를 서로 가지기 위해서 눈치 싸움 중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전력이 기울지가 않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심하게 개입을 했다가 서로 또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1902년에요. 1902년에 연도 몰라도 됩니다. 1902년 이 러일 전쟁 터지기 2년 전에 바로 제1차 영일 동맹이라는 게 체결돼요. 그러면 이 영일 동맹이 체결되는데 선생님 생뚱맞게 왜 영국이 등장을 합니까? 자, 기억나세요? 영국과 러시아는 항상 라이벌 구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러시아와 영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니까 영국이 반응을 했잖아요.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본이 지금 러시아와 대립 중이니까 영국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랑 맨날 싸우는 러시아랑 대립 중이네? 우리가 지원해 줄게. 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이 일으키는 게 러일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종 황제도 바보가 아닙니다.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눈치 싸움 중이잖아요. 이거 조만간에 둘이 전쟁 터지겠다 라면서 이 러일 전쟁 터지기 전에 고종 황제는요, 나라 바깥에다가 우리는 그 어떠한 나라에게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국외 중립화 선언이라는 걸 해요. 중립국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외침이에요. 이런 일본은 바로 영국의 지원을 받고 나서요. 1904년에 기습적으로 예전에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기습적으로 러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둥 때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광무개혁은 올 스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러일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가게 되는 원스텝을 밟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스텝을 밟냐?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거를 체결하게 돼요. 일본이 강압적으로 강제로 체결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일의정서는 뭐냐? 이거예요. 야, 고종 황제야. 러시아가 내려온다. 러시아가 내려온대. 이거 우리 일본이 너 지켜줄게. 그런데 지켜주려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니들 땅을 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어떻게? 일본은 군대를 주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스텝입니다. 첫 번째 간섭이에요. 일단 군대를 먼저 주둔시킵니다. 러일전쟁 터지자마자 지금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요. 이긴 건 아니고 승리를 할랑말랑까지 가니까 새롭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식민지로 가는 투 스텝을 밟는 거예요. 첫 번째 한일의정서,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한일협약입니다. 1차 한일협약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바로 고문정치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고문정치는 이 고문이 아니라 일본이 파견한 고문, 이 고문에게 의해서 우리가 정책적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내정 고문에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쓰레기 같은 메가타, 이 메가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외교 고문의 스티븐슨, 외교 고문의 친일적인 친일적인 미국인, 일본인은 아니고요.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외교 고문으로 파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우리가 멋대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스티븐슨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식민 지배로 가는 투 스텝을 밟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러일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를 잡아뜨리고 나서 파티 분위기에 빠졌다가 어떻게? 청나라로부터 뺏은 라오등반도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데리고 와서 많이 묻다 아이가 그건 아니지 다 뱉었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 복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10년 만에 갚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그거의 결과 일본은 명확하다니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라긴 하지만 명확해요. 머리가 좋아요. 두 번 실수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청일전쟁 때 파티 분위기에 빠졌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형님, 미국 형님이 그렇게 필리핀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한반도 조선 하나 가져갈게요. 콜 미국으로부터 지배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영국과는 1차는 그 전에 체결했잖아요. 러일전쟁 터지기 전에.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형님, 영국 형님, 인도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조선 한반도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했던 러시아와는요.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이 조약의 핵심은 뭘까요? 이겁니다. 야, 러시아, 너 전쟁에 졌지? 그러면 한반도 대한제국 조선의 손 떼야죠. 졌으니까. 그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우리는 일본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본이 이제 조선을 먹는데 걸림돌이 있다 없다 일본 입장에선 걸림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스텝 3 바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년에 체결됐다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이거를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을 끝으로 바로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시험에는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러시아 하면
러시아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 인형. 이게 또 제가 한이 맺힌 인형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어릴 때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조사하면 진짜 전교생에 해외 갔다 온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해외여행 막 가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설악산, 대구에서는 무조건 설악산입니다. 수학여행은. 그렇게 갔던 거고, 그리고 대학교 때 보통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짝꿍이 이걸 가지고 왔었거든요. 러시아 가서. 근데 어떻게 못 만지겠어요. 저랑 사이가 나빴거든요. 어릴 때 제가 못생겼다고 안 놀아주더라고요. 여자 짝꿍이요. 그래서 어떻게 저만 못 만졌어요. 이게 한입니다, 한. 제가 또 사왔죠.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많이 나올수록 비싼 거예요. 짠짠짠짠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의 이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또 그림이 선명하면 또 비싼 거예요. 짜잔 짠짠짠짠. 짜잔. 호! 따단 딴딴딴딴. 이걸 왜 하고 있나요? 근데 따단 딴딴딴딴. 따단. 이게 끝인가요? 또 있어. 짜잔 짠짠짠짠. 짜잔. 끝인 것 같나요? 또 있습니다. 따단 딴딴딴딴. 네, 잘 놀았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을사늑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자,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뭘 아셔야 되냐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거의 결과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랑 예를 들면 FTA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또는 어떤 외교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우리가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들 멋대로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으로 치면 손다리가 잘려나간 겁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호국가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을사늑약의 결과 일본은 통감 정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선 총독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 총독부는 딱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일본이 총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일본이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에 만든 거는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부입니다. 통감부. 통감 정치의 결과 통감부를 만드는 거고요. 이때 일대 통감이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을 잡아드렸는데요. 여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 박스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통감정치 샬랑샬랑 꼴랑꽁 통감을 설치했대요. 통감부를. 외교권을 박탈당했대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가장 클래식한 게 이거 던져놓고 을사늑약인 거 아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찾아야 정답이에요. 또 반대로 좀 쉽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던져놓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제시문 박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클래식하게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을사조약늑약이 체결되자 우리는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은 이제 두 번째죠. 의병의 2단계예요. 1단계가 언제였습니까?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미 명성황후가 죽었던 을미사변. 감히 우리 조선의 국무를 죽여? 두 번째, 을미개혁의 아름다운 미미미미 을미개혁의 머리털을 자르는 단발령. 어떻게 조상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릅니까? 라면서 일어났던 을미의병. 첫 번째 의병이었죠. 의병의 시작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스케일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의병. 여기는 스케일이 커져요. 두 번째니까. 의병의 확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의병장 중에 평민의병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이미 평민틱합니다. 바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장군, 돌돌이 아저씨, 돌돌이 장군입니다. 돌이 2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평민의병장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의병 전체의 의병 총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당시 위정척사파의 대표주자이자 양반 유생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의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고 했었던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최익현 선생님인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의병을 진압을 하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항상 그래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높은 놈을 잡아야 됩니다. 최익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군대와 그리고 이미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거의 반쯤 간섭인 거예요. 반쯤 주권을 뺏긴 상태입니다. 대한제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함께 최익현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최익현 선생님이 나는 일본 쪽발이 새끼들의 군대와는 싸울 수 있지만 나는 대한제국 우리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자진체포를 당하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죠. 보수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마도로 유배를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정말 멋집니다. 나는 일본 니들이 주는 물가 식량을 1도 먹지 않겠다. 하나도 안 먹으세요.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유배를 가셔서요. 그리고 그때 굶어서 돌아가실 때 최익현 선생님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음식도 먹으면서 2인분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또 독립운동을 해요. 다다다다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러면 최익현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을사의병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최익현 선생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흥성대원구나 네 아들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다. 홀로 정치할 나이가 됐다. 꺼지삼 하야라는 상소 흥성대원군 하야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전하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안 됩니다. 외양일체론을 외쳤고요. 단발령을 선포하자 을미개혁 때 전하 머리털을 자르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머리털을 자를 바에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라고 했던 선생님. 그리고 을사의병을 또 주도했던 최익현. 이렇게 인물 문제로 몇 개 주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을사의병 얘기를 해드렸고요. 을사의병이 또 시험에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지도를 줘요. 이렇게 지도를 주고 지도에 최익현 선생님과 신돌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큰 제목 을사의병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요 두 분의 이름을 주고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또 이 을사의병의 배경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배경이 뭐예요? 을사늑약 조약의 체결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을사의병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저항이 있었냐? 손에 장을 지졌다라는 정말 장지진 게 아니고요. 장지연 선생님이 사설을 썼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 나는 이렇게 외교권이 뺏긴 걸 하루 종일 목 놓아 대성통곡하겠다라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을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처음으로 실어줍니다. 그리고 나철,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대종교를 만드셨던 나철 오기오라는 아저씨께서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크게 기여했던 시래기 5명, 을사오적, 을사오적을 죽이겠다라는 암살단을 또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여기보단 늦긴 하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봅니다. 바로 장전두오, 우리의 장전두오.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요. 누구? 여기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 이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스티븐슨이요. 이제 외교권이 뺏겼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외교 고문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외교권을 다 틀어졌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라디오스 같은 토크쇼에. 그러면 MC들이 물어보겠죠. 스티븐슨?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거긴 어떤 나라입니까? 아하,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조선 사람들은
지배받는 건 참 좋아해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참 받을 만한 민족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말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걸 보고 있던 장인한 정명훈 선생님이 이 새끼 없애버리겠다 라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박은 뭐냐? 두 분이 완전 남이에요. 장인한 정명훈 선생님이 서로 몰라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스티븐슨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 정명훈 선생님이요 스티븐슨을 발견합니다. 헤이요 스티븐슨! 총을 쏴요. 총을 쏩니다. 근데 이런 총알이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고 엄한 데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훈 선생님이 달려가서 스티븐슨요! 머리를 총구로 싸웁니다. 두드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때 스티븐슨이 오 마이 갓!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숨어있던 장인한 선생님이 뿅뿅뿅 총을 쏴서 제대로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장전 두오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래요. 사실 이거는 빚이에요. 빚입니다. 저의 간지 아이템이에요. 맞죠? 간지도 일본어인데 쓰면 안 되죠. 사실은 멋을 내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의 그 이거도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좀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시험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요거 주고 을사 다음 조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했을 때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신라 방성대국이 게재되었다. 장지현 선생님이. 그 다음에 나철 5개호가 오저감살당.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을 사살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종 황제도요. 이때 이 조약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또 강대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를 해요. 그게 시험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도 찾으면 정답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헤이그 특사예요.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물론 헤이그 특사를 보내기 전에 고종 황제가요. 당시 친한적인 미국이었던 헐버트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헬프미를 요청을 해요. 근데 미국이 쌩깝니다. 왜? 이미 일본이 손 써놨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그러면 원래 기억나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좀 도와주겠다. 거중 조정의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조항을 믿고 헐버트를 보냈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에게 이미 딜을 했잖아요. 벌써 끝냈잖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게 헤이그 특사예요. 헤이그 특사는 이 트리오,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 트리오, 이 세 명을 어디로 보내냐?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네덜란드에 만국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냐? 이 회의는요.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모이는 파티입니다. 이 파티에 우리 이 트리오 3명을 보내서 우리의 지금 이 억울함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런 잔혹함, 이런 치졸함, 치사함 이런 것들을 알리고 강대국들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보내는데 일본이 어떡할까요? 사전에 눈치를 다 까버립니다. 그러면서 슬프게도 이 헤이그 특사는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 트리오 중에 한 분은 이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자결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헤이그 특사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요. 이걸 핑계로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 고종 황제야. 너 제정신이 아니네. 응? 고종 황제야. 너 외교권 뺏겼잖아. 외교권 없잖아. 근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라면서 이걸 까는 거예요. 재수 없습니다. 일본. 맞죠? 그러면 또 요 타이밍에서 그래요. 아까 전에 썼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짜증이 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걸 핑계로 어떡하냐. 외교권이 없는데 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라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됐던 이유가 바로 헤이그 특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슬픈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에 황제권 몰빵 광무개혁으로 모든 게 개혁이 마지막 개혁이었잖아요. 그거로 올스톱이 난 거잖아요. 근데 독립협회와 함께하는 민과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때 을사늑약도 들어가는 게 을사오적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황제 몰빵이잖아요.
간단해요. 황제만 족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의회 정치로 갔더라면 이런 결정을 할 때 황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황제 몰빵이 아니라 그런 의회식으로 돌아가는 입헌 군주제가 사실 나라를 먹기가 더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황제권 몰빵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 이렇게 먹기가 좋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한번 잠깐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헤이그 특사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캐릭터가 나와요. 캐릭터가. 이티료 3명 있고 고종 황제가 있습니다. 짐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너를 파견한다. 다음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와서 서울 한양에서 찍혀서 화살표가 막 가서 어떻게 네덜란드 헤이그에 찍혀 있습니다. 만국평화회장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지도와 관련된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딱 2개예요. 배경과 결과입니다. 뭐 다음 사절단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을사늑약 조약의 체결이 계기가 되었다. 맞잖아요. 배경이 되었다. 맞잖아요. 결과 또 정답 될 수 있는 거.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고종이 또는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정답은 요거 2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종을 이렇게 황제를요 강제로 자른 후에 퇴위시킨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새로운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가는 마지막 4번째 스텝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때 조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일. 한국과 일본이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조약이라 그래서 한일신 협약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정미년의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거를 정미조약. 그리고 7개 핵심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은 정미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미조약에도 핵심 내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관정치입니다. 차관정치는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던 이 통감정치 있죠. 통감정치가 사라지고 나서 차관정치로 가는 게 아니라 통감정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통감정치의 핵심, 통감, 이토이로부미.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지는 상태에서 정미조약 때 차관정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이라니까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이런 고위직. 우리로 치면 지금 장관 차관도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고위직의 통감이, 일본의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 일본인인 거예요. 기호한 것도 아니고 진짜 생 일본인인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 거죠. 식민지로 가는 스텝을 또 밟은 거예요. 차관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때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했던 개혁이 강무 개혁이잖아요. 황제권 몰빵. 그때 군대를 엄청나게 기르고 군대의 힘을 엄청 실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종 황제가 광무 개혁 때 엄청나게 양성하고 키웠던 군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1도 필요 없죠. 군대를 이때 차관 정치 플러스 정미조약의 결과 군대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잘린 군대가 오예 나 잘렸다 정리해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갈까요? 의병에 다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의병 3단계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일본과 싸웠던 마지막 3단계 의병 정미의병이 되는 거예요. 정미년에. 그러면 이 정미의병은 왜 미친 듯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합류를 했잖아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1년에
일본군과 함께 수천 번을 싸웁니다. 정말 죽도록 싸워요. 그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산된 군인을 가지고 의병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전국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니까 힘이 너무 분산된다 라면서 13개 도에 있는 의병을 우리 다 모아보자 라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군대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이 결성된 군대의 총사령관이 이인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허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었던 인물이었던 이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상을 치러야 된다고 의병장을 자리를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위한 충도 중요하지만 충보다 위에 있는 게 효예요, 효. 그래서 당시 성리학적 이념으로 맞췄을 때는 이거는 아무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려가요. 그러면서 허위가 총사령관 역할을 대신 받게 되고,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작전을 펼치냐? 지금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강제로 퇴위당한 이후에 일본에게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종 구하기 프로젝트, 그걸 좀 고급스럽게 쓰면 뭐냐?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거를 전개합니다. 이때 의병들이 어디까지 오냐? 동대문까지 와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동대문에서 경복궁까지는 코앞입니다. 코앞. 지하철역으로 치면은 한 4코스? 4코스면 가요. 코앞이에요. 물론 뛰어가거나 걸어가면은 한 반나절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코앞입니다. 동대문까지 왔지만 거기서 일본에게 저지를 당하면서 실패로 끝난 게 정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이 정미의병의 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아셔야 됩니다. 바로 교전단체로 승인받기를 요구하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외교 대사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 거기 외교 대사관들에게 우리 정미의병, 이 의병을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공문을 막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요, 이 정미의병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영모예요, 영모. 반란군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일본의 저항에서 맞서 싸우는 대한제국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영모 반란군이랑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의 국권을 수탈하는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걸 인정해주지 않겠죠. 왜? 일본이 이미 앞에서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도 결국 진압이 되는데 일본이 이 정미의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식민지배로 들어가도 이거 발목 잡겠다, 우리를. 그러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해안가를 막아버리고요. 우리 총속이 밀듯이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싹 다 의병을 쓸어버립니다. 이때 겨우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도망을 가서, 그리고 나서 나라를 뺏긴 후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또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잡아드리면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시험에는 일단 정미의병이 단독으로 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 박스에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의병, 그 의병의 밑줄 쫙 긋습니다.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허위나 이인영 이름이 나오고 또 서울 진공작전을 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해산, 정미조약으로 해상된 군인이 합류하였다. 찾으면 정답.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찾으면 정답.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각 공사 간에 교정단체로서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시기에 일본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경찰권, 사법권을 뺐고요. 그리고 나중에 각종 여러 권리를 뺐으면서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10년에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먹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병합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잡자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딱 1년 전에 1909년도에 하얼빈역에서 누가? 우리 안중근 의사가요. 일대 통감이었던 에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는 거. 여기는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간혹 가다가 연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거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일본에게 식민지배 들어가기 1년 전이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운명을 순국을 하시긴 하시지만 일본에서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국권이 뺏기는 걸 보지는 못하십니다. 그럼 시험에 나면 연표가 어떻게 될까요? 딱 기준점이 뭐가 있을까요?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병합 바로 직전의 스토리잖아요. 그 앞에 연표를 찾으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로 들어갈게요. 자, 지우고 P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도 썼네요. 자, PPT로 들어가면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터지기 전에 1차 영일 동맹,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압록강 일대 용암포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립구도가 막 더욱더 심해지면서 결국 이 틈에 우리는 러일 전쟁 바로 터지기 직전이죠. 고종은 국외 중립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의 외침이었고 결국에는 딱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바로 한일의정서 원스텝이죠. 그러면서 군사적인 요지와 시설을 점령했는데 이때 군대가 주둔이 됩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쓰겠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1차 한일 협약, 고문 정치, 외교의 스티븐슨, 내정의 이런 매기 같은 매가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후에 가스라 테프트 비략, 2차 영일 동맹. 여기 0이 빠졌네요.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포스머스 조약으로 한반도 지배를 완전하게 인정받은 후에 한일 협약, 을사 조약 똑같은 말로 을사늑약으로 들어갑니다. 외교권 박탈, 보호국화, 그리고 통감정치, 통감부 설치, 그리고 고종이 황제께서 이때 이건 내가 사인한 거 도장 찍은 게 아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 헐버트를 특사로 또 파견했지만 미국은 1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죠. 보시면 먼저 을사의병, 평민 출신의 의병장, 의병의 확대기 누구? 우리 돌돌이 아저씨 신돌석, 그리고 최익현 선생님 유배후 순국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각종 투쟁, 상소나 여러 가지 자결을 통해서 모든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방송대국 장지현 선생님, 나철 5.25의 오적 암살단,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 이거는 이렇게 단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을사조약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지만 실패했고 결국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트리온데 이분이세요. 시험에 이 사진 또 주고 헤이그 특사 설명을 한다거나 지도를 같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정답은 2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입니다.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차관 정치,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주요 관직에 틀어쓰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들이 의병으로 합류했고 그 의병이 여기 나오는 정미의병입니다. 군대 해산을 계기로 그 다음에 전투력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13도 창의군을 꾸리고요. 이인영 허위, 그렇지만 허위가 총사령관 역할을 맡으면서 서울 진공작전, 그리고 국제법상 교전단체 승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정미의병은 이 지도가 잘 나와요. 간혹 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닮은 사람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100%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스톱을 시킵니다.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지 마요. 요 지도를 주고 해산당했던 군인들이 합류한 의병 이렇게 설명이 요 사진 주고 정미의병 설명이 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었고 보세요. 전투 횟수가 정말 미친 듯이 싸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했던 내용 방복이고요. 남한테 토벌 작전이에요. 즉 작전 실패하자 어떻게 의병을 다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기후각서, 그리고 각종 국권을 피탈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장인한 장전두의 스티븐 사살, 이것도 사실 시기는 좀 늦었죠.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사살, 그리고 이재명이 이왕용 저격, 이거 전부 다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국권 피탈 가는 거예요. 경찰권 박탈하고요. 나중에는 한일 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딱 1910년에 우리는 나라를 뺏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면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게 어떻게 나라를 뺏기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의병 다시 정리해요. 을미의병의 배경이 중요하죠.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 그리고 유인석 활약을 했고요.
최초의 항일 의병이었다라는 거고 고종의 해상 공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사 의병은 을사 조약이 배경이고 최익현 선생님, 신돌석 선생님 그리고 정리 의병은 군대 해산 그리고 해상군인 합류했고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남한테 투보 작전으로 결국에는 완벽하게 다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의병의 의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 운동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따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과정을 봤어요. 6년 동안.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죠. 강력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그 저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기가 뭐가 있냐면 이 애국개몽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우리는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각각 일본에게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완전히 코드가 다릅니다. 따로 움직여요. 왜 코드가 다르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한능검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합격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떨어진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런 젠장 빌어먹을. 나 대빵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은동진 때문이다. 은동진이 강의를 거지 깽깽이 같아서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다. 은동진 탓이다. 모든 건 내 탓이다. 남 탓이다. 은동진 탓이다. 라는 게 의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병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누구 탓이다? 일본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총칼 들고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게 의병입니다.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능검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떨어졌어요. 아마 합격할 거예요. 완강을 하셨으면.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미안해요. 그냥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자,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거예요. 은동진의 수업은 퍼펙트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수업. 내가 그런데 수업을 들을 때 잠깐 인터넷 서핑을 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웹툰도 보고 내가 딴짓을 해서 결국 떨어졌다. 모든 것은 나의 탓이요 라고 하는 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뺏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 꼬라지, 이 현실이 된 이유는 다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찐따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당한 거다. 그러면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지면 일본을 덜어낼 수가 있다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코드가 다르죠. 서로 비난을 해요. 의병은 야, 어느 세월에 실력 키우는데 빨리 우리한테 와. 총칼 쥐어줄게. 여기는 이런 무식한 것들. 야, 니들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긴 적 있어? 그러지 마.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키워줄지 알려줄게. 코드가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 갈 건데 사실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10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2문제 빼고는 8문제는 신민회에서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민회는 꼭 잡으셔야 되는 거고 애국개몽운동의 큰 틀을 또 아셔야 돼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거고요. 실력 양성 운동이고 그리고 이들의 핵심 이론이 있어요.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는 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윈 진화론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지금 수탈당하고 삥을 뜯기는 이유는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일본은 더 진화가 됐고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스토리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어흥 호랑이가 등장을 했어요. 호랑이가 어떻게 다큐멘터리에서요. 사슴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토끼를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머나 저 호랑이 못됐네. 아,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맛있겠네. 잘 먹네. 당연히 그걸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두드려 맞고 뜯기는 이유는 새끼 호랑이인 거예요. 저기는 어른 호랑이고. 그럼 뭡니까? 실력을 키워야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도 어른 호랑이가 돼서 일본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젠장. 알고 봤더니 우리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우린 토끼입니다.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본들 어른 토끼가 된들 호랑이에게 먹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열심히 실력을 키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요게 아까 봤던 그런 이론에 가로막히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애국계몽운동 계열 중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회 진화론, 실력 양성을 주장하였다. 요게 중요한 거고요.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계열 단체가 뭐가 있냐? 첫 번째, 보안회가 있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한 문제가 보안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공했거든요. 일본이 어떤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냐면 황무지 개강권이라는 걸 요구를 해요. 이게 뭐냐? 야, 조선아 대한제국아, 저기 빈 땅이 있네. 저 빈 땅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그리고 만들었어요. 좋은 땅으로 만들었지. 이거 이제 내 땅이야. 내가 가져갈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강남에 가면은 공터가 있을 거 아니야. 강남 지역에. 거기다가 어떻게 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부러뜨리고 어떻게 거기다 제가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하하하하. 내가 이제 이거 못 쓰는 땅 토마토 농장으로 만들었죠. 이제부터 이건 내 땅.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경찰서 끌려갑니다. 깜빵해요.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회가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개발하고 개간하겠다. 그러면서 성공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여기 나온다라면 잘 안 나오지만 제시문 박스에 일본이 토지를 어떻게 황무지 개강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활동 또는 저항으로 오른 것은 보안에 찾으면 정답이고 보안의 활동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있어요. 헌정연구회는 보통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헌법에 의거한 정치를 주장합니다. 예전에 독립협회를 개성했고 국회, 의회 설립을 주장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일본의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일진회는 친일단체예요. 일본의 진출을 돕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친일단체입니다. 그리고 대한자강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보안회라면 한 문제는 대한자강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봤던 헌정연구회 멤버들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을 때 이걸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압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닫기 전에 전국의 체인점, 지회를 만들고요. 대한자강의 월보라는 그들의 기간지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협회로 가요.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친일단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 토끼네? 먹히는 게 당연한 거네? 친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잡아드렸고요. 이게 앞에 봤던 아까 대한자강에서 만든 월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민회예요. 신민회는 판서로 가볼게요. 자, 신민회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신민회는 어떤 단체냐? 새로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입시키고 그 새로운 정신이 주입된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게 신민회의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민회는 어떤 걸 주장했냐?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제를 주장합니다. 공화정제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황제나 왕이 없고 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있는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최초의 공화정제를 주장했다라는 거. 물론 공화정제를 만들지는 못하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신민회는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단체, 애국계몽운동 계열이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학교를 만듭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듭니다. 우리 자기, 알라비움 우리 자기. 설렜나요? 미안해요. 그 자기가 아니라 이건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태극서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거는 태극권, 이게 아니라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그래서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또 신민회 운영 자금으로 썼던 거고요. 그리고 신민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들은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이렇게 실력을 키우면 일본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나라 바깥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애국계몽운동 계열과는 다르게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지면 어느 정도의 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대등해지면 무력을 약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총칼 들고 싸우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의병의 활동을 비난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신민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신문 문제로 단독으로 제일 잘 나오는 신문인데 이 신문도 보시게 되면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실어줍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봐야 되는데요. 신민의 회원 중에 이씨 오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조선의 10대 갑부입니다. 지금 또 땅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 명동 일대의 땅을요. 금매로 팔아버려요. 금매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여기 서쪽에 있는 만주 서간도로 가요. 서간도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때립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물뿌리 흩어지지 마세요. 모이소. 내가 땅을 샀어요. 모이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한인 마을을 만들어요. 그 마을이 뭐냐면 삼원보라는 마을을 만들고요. 이거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거다? 나라 바깥에 국외 독립운동 지금 기지를 건설한 거죠. 신민회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학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무장독립투진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나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야. 그 학교를 신민회가 만든 거예요. 신민회가 여기다가 이주를 했을 때 여기서 뭘 만드냐?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확대 개편된 게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그랬던 신민회는 언제 문을 닫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년 후에 1911년도에 105인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문을 닫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요.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고해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 가서 신분이 목사님에게 저 안명근은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들은 분이 그대로 일본 경찰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대로 잡혀버려요. 그리고 일본이 잘 됐다. 요거 안 그래도 이 단체 눈에 가신데 이걸 계기로 안명근이랑 친했던 신민의 회원들을 다 올가매버려요. 싹 다 잡아가버립니다. 105명을. 그게 105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민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에듀윌도요. 각 수많은 과목의 넘버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하는 거면 제가 넘버원입니다. 하하하하. 왜? 저밖에 없거든요. 자동 넘버원이에요. 뭐 인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제가 넘버원이에요. 근데 모든 과목의 1등 선생님을 다 데려가버린 거예요. 딴 사이트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듀윌 붕괴예요. 붕괴입니다. 그거예요. 핵심 멤버를 다 잡아가니까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해산을 했던 게 신민회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방금 여기 제가 써드린 것들 있죠. 이거를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되거나 제시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최초의 공화정제를 주장하였다.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단체였다. 신량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자기회사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하였다.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은 또 심하니까 의병에 대해서 또 호의적이었다. 심하니까요. 요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게 되면요. 여기 안창호, 뭐 이승훈, 양기탁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권해봉 여기 공화정체제 105인 사건으로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를 주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독립운동 기지 나라 바깥에 남만주 삼원보의 마을을 만들었고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었다라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및 언론 활동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간도입니다. 여기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간도와 독도 얘기를 해볼게요. 간도는 간도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간도와 관련된 내용 제시문을 뚱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간도와 관련된 거 찾으면 돼요. 자, 기억나세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일대에서 우리나라 동포들과 청나라 사람들이 자꾸 분쟁이 벌어지니까 백두산에서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청나라와 협의를 해서. 근데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해석 문제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 황제가 기억나세요? 광무개혁 때 이범륜이라는 관도관리사를 파견하면서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 1909년에 어이가 없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특히 일본이 먼저 청에게 딜을 해요. 야, 청나라야, 간도 니들 땅 완전히 인정해줄까? 인정해줄게. 응? 대신에 남만주에 있는 철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줘. 콜? 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간도가 완전히 청나라 땅으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후로 우리는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요 내용이 나오고 요 내용이 나오면 간도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찾으면 정답이고 간도 협약 내용이 쭉 설명이 나왔으면 다음 지역 했을 때 백두산 정계비, 대한제국 때 이범륜을 관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문강 해석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백두산 정계비인데 요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세운 거예요. 둘이 청나라와 조선이 합의를 해서. 근데 여기에 적힌 비문에 해석 문제를 놓고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고종 때부터. 어떻게 싸우냐?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눈대요. 이거는 분쟁 사항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토문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토문강이라는 단어에 해석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적힌 토문강을. 숭항항에서 타고 내려온 토문강, 이게 바로 여기 적힌 토문강이다. 그러면 우리의 주장대로 가면 여기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이 토문강은 여기서 숭하강 지류에서 타고 오는 토문강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만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주장대로 가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토가 그대로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싸웠던 거예요. 이거를 정리한 게 일본의 간도 협약이다라는 거. 정말 일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넘어가서 독도입니다. 독도는 중요한 거 없죠. 다 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독도, 그리고 여기 앞에 했던 거죠. 고종이 광무개혁 때 이범륜을 관도관리사,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뺏어갖고 우겼냐 이거예요.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직후에 바로 야, 조선아, 독도 무인도네?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무인도네? 우리가 쓸게? 라면서 그때 가져가요.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이 독도를 지들 멋대로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문에 던져놓겠죠. 또는 독도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지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영복 선생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 인정받았다. 찾으면 정답. 또는 러일전쟁 도중에 시마네현으로 일본이 편입하였다. 강제 편입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제도 이게 우리 땅이라는 증거고요. 죽도기사나 뭐 일본의 태정관 이거는 뭐냐면 일본 지들 기록에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본 자기들 기록에서도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거. 네,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내용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 요거 끝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제감정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